한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2인자가 누구일까 이런 것을 보도했네요. 문재인 정부의 1인자는 뭐 당연히 대통령이고요. 과연 2인자가 누구일까? 2인자의 영향력이 막강하죠.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7명인가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2인자가 누구인가 투표했는데 5표를 받은 사람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중견 A 기자가 한 말이 권력은 자고로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붙잡아서 정보를 최초로 입력하는 임 비서실장이 맡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2인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그런 2인자가 언제나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종석 씨가 주사파 출신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른 파고 친북 중에 친북 사상을 가진 사람이죠. 주사파도 전향을 하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종석 실장은 지금까지 전향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향한 사람들은 다 나는 전향했다. 전향서를 쓰거나 전향 발표를 합니다. 그래야 전향이 인정되니까요. 근데 임종석 실장은 전향서를 쓴 적도 없고 전향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이가 만약 전향하지 않고 여전히 친북 혹은 종북 사상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을 추정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부통령이 간첩이었다고 그러죠. 부통령이. 그 정부 고위 관리 가운데 간첩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군 장성들 가운데 간첩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대통령궁에서 강요회의를 하면은 그것이 그 시간 만에 월명이 그대로 다 보고가 되고, 그래서 월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손바닥 보듯이 손금 보듯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작전을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힘이 무력화되도록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무슨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자기의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가담해가지고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셔서 압살롬이 패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또 이게 의혹, 이것이 또 이제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걸 보니까 식사비가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의혹 때문에 청문 보고서 이거 전체 회의 이걸 합의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정 업무 경비 상당 부분을 호텔 등 고급 레스토랑에서 썼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201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쓴 특정 업무 경비가 1억 4,500만 원. 1억 4,500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카드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식사비였다. 그 식사를 대부분 호텔과 호텔 등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했다. 한 번 식사에 100만 원 이상 쓴 횟수만 12차례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높은 사람이니까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했다는 것, 또 너무 많은 식사비를 썼다는 것. 이것은 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또 통진당 해상 반대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심각하고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그 물으니까 그걸 어떻게 주적이라고 안 하려고 하다가 뭐 그럼 주적이라고 뭐 하겠다고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것,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과연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면은 제대로 공정하게 뭘 하겠는가, 재판을 하겠는가 하는 이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화 줄다리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이제 외교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이 드러난 것, 거기다 논문 표절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주도에 뭐 자녀의 이름으로 땅을 샀는데 그 남편이 샀다고 그러는데 뭐 남편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샀는데 뭐 엄청나게 땅값이 뛰어가지고 뭐 완전히 부자가 됐나 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규재 대표의 지적에 의하면 강경화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교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전문 외교관의 일을 하지 않고 주로 해외 봉사활동 단체를 지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전문 외교관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외교수장의 일을 하겠는가? 이런 사람이 외교장관이 되면 외교를 제대로 챙길 수가 없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강 후보자가 도덕성이나 자질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것이 38.9%이고요.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췄다는 응답이 32.9%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 좌파가 집권하고 좌파가 언론을 지금 장악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경화만큼은 떨어뜨려야 된다고 야당 3당이 지금 벼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당까지 나서서 읍참 경화를 해야 된다. 옛날에 이제 읍참 마속 한 것이 있죠. 읍참 마속을 해서 읍참 경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국민의당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당황해하고 어려워합니다. 물론 뭐 야3당이 반대해도 장관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이 청문회 통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담을 갖죠. 야당이 전부 반대하는데 강행한다. 그러면 야당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곱지 않게 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 성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이 순항 미사일은 해수면에 붙어서 한 3, 4m 이렇게 떠가지고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까지 참관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 미사일을 현재 우리나라 해군 구형 초계함, 고속종 등은 전혀 방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치명적이라고 그럽니다. 치명적. 그리고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km가 되기 때문에 북방 한계선에서 쏘면은 인천 평택까지 그 함정들까지 다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이제 지대공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 모든 미사일 다 완료했습니다. 하나 남은 건 ICBM밖에 없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 ICBM. 그것도 1년 안에 이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발을 만약 허용하고 이제 ICBM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도 북한에게 이제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핵무기를 일단 가지면 북한이 그냥 함부로 날뛰어도 어떻게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미국은 이런 소위 말하는 불량 국가가 핵무기를 못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란이 핵무기 가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못 갖게 만들었거든요. 이란이. 근데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만들겠습니까? 안 만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1년 안에 이제 완성될 걸로 아는데 결국은 1년 안에 어떤 상태로 끝장을 낸다는 거죠. 끝장을 낸다는 거죠.
끝장내는 방법은 이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김정은이 제거되고 핵무기 다 폐기하는 것. 두 번째는 중국의 힘을 빌어서 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 이제 현재 두 개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여론이 중국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된다. 이 핵무기 제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북 수출이, 중국 수출이 더 늘어난 것을 제시하면서, 그것도 중국계 미국 학자가, 이런데 중국을 위지해서 이게 핵무기 개발 중지시킬 수 있느냐, 그거 포기해야 된다. 이런 여론으로 지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쓸 카드는 북한을 폭격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폭격을 언제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미국 최대 미래학자라고 알려준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예측을 하기를 머지않아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이 머지않아가 이제 아주 가까운 시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니미츠 항공모함이 오는 때가 6월 15일 전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미국 항공모함이 3대가 보이죠. 로널드 레이건하고 또 칼 빈슨, 니미츠 3대가 모입니다. 역사상 유례 없이 3대가 모이는데, 그때가 가장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할 것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미국 학계에서나 정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셔서 압살롬이 패퇴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또 이게 의혹, 이것이 또 이제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걸 보니까 식사비가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의혹 때문에 청문 보고서 이거 전체 회의 이걸 합의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정 업무 경비 상당 부분을 호텔 등 고급 레스토랑에서 썼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2012년 9월부터 한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2인자가 누구일까, 이런 것을 보도했네요. 문재인 정부의 1인자는 당연히 대통령이고요. 과연 2인자가 누구일까? 2인자의 영향력이 막강하죠.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7명인가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2인자가 누구인가 투표했는데 5표를 받은 사람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중견 A 기자가 한 말이, 권력은 자고로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붙잡아서 정보를 최초로 입력하는 임 비서실장이 맡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2인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2인자가 언제부터 올해 4월까지 쓴 특정 업무 경비가 1억 4,500만 원. 1억 4,500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카드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식사비였다. 그 식사를 대부분 호텔 등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했다. 한 번 식사에 100만 원 이상 쓰는 횟수만 12차례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높은 사람이니까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했다는 것, 또 너무 많은 식사비를 썼다는 것, 이것은 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또 통진당 해상 반대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심각하고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그 물으니까 그걸 어떻게 주적이라고 안 하려고 하다가 뭐 그럼 주적이라고 뭐 하겠다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것,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부통령이 간첩이었다고 그러죠. 부통령이. 그 정부 고위 관리 가운데 간첩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군 장성들 가운데 간첩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대통령궁에서 강요회의를 하면은 그것이 몇 시간 만에 월명이 그대로 다 보고가 되고, 그래서 월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손바닥 보듯이, 손금 보듯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작전을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디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힘이 무력화되도록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무슨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자기의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가담해가지고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종석 씨가 주사파 출신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른 파고 친북 중에 친북 사상을 가진 사람이죠. 주사파도 전향을 하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종석 실장은 지금까지 전향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향한 사람들은 다 나는 전향했다. 전향서를 쓰거나 전향 발표를 합니다. 그래야 전향이 인정되니까요. 근데 임종석 실장은 전향서를 쓴 적도 없고 전향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이가 만약 전향하지 않고 여전히 친북 혹은 종북 사상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을 추정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우려가